여러분, 금강경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공 사상을 떠올리실 텐데요. 맞아요. 근데 이 공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. 정말 그냥 텅 비어 있다, 아무것도 없다, 이런 뜻일까요? 자, 오늘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심오한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.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 바로 공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정작 금강경 전체를 아무리 뒤져봐도요. 공이라는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.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바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보통 우리가 공하면 그냥 텅 비어 있다, 아무것도 없다, 뭐 이런 없을 무자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. 그쵸? 근데 이게 바로 가장 큰 오해라는 겁니다. 공의 진짜 의미는요, 없다, 이게 아니고요.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건 혼자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와, 이건 존재의 방식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? 자, 그럼 없다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? 첫 번째 핵심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. 공은 없음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이 공이라는 개념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냐타라고 하는데요. 그 핵심 의미는 딱 이거예요. 어떤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우리 앞에 있는 이 컵 하나만 봐도요.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. 흙, 물, 불,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. 바로 이겁니다. 모든 것은 이렇게 수많은 관계, 즉 인연 속에서 잠깐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 영원히 변치 않는 나만의 고유한 실체 같은 건 없다는 뜻이에요. 사실 이 공이라는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. 아주 깊고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요. 그 뿌리가 뭐냐?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들입니다. 첫째, 무아, 고정된 나라는 건 없다는 거죠. 둘째, 무상, 세상 모든 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생겨난다는 연기의 법칙과 딱 만나면서 공이라는 어마어마한 통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. 이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. 바로 무상이 곧 공이요, 공이 곧 무상이다 라는 말인데요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되게 간단해요. 세상 모든 것이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변하잖아요? 이걸 무상이라고 하죠. 바로 그 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된 실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공한 겁니다. 너무나 명쾌하죠? 자,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?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모든 것은 공하구나 하고 이해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. 바로 그 공이라는 생각마저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건데요. 이걸 공의 공이라고 부릅니다. 공이라는 개념에 숨겨진 아주 교묘한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. 진짜 놀랍지 않나요?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 위대한 깨달음조차도 잘못하면 새로운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병, 말 그대로 공에 걸린 병이라고 해요. 공이라는 개념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꽉 붙들고 놓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야, 정말 아이러니하죠.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에 도리어 집착하게 되다니. 아주 교묘한 지적인 함정인 셈입니다. 그럼 이 공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? 약이 있습니다. 바로 공공, 공콩, 즉 공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공하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깨달음이죠. 자, 1단계는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2단계는 뭐냐?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붙들고 있던 그 공이라는 개념 역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. 바로 이게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모든 걸 다 비우고 나면 그냥 허무함만 남는 거 아닐까요? 전혀요.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. 불교에서는 이 경지를 진공묘유라는 정말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요. 이게 뭐냐면 진정으로 텅 빈 바로 그 자리에서
역설적으로 미묘하고 놀라운 존재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잖아요? 손을 활짝 펴야 뭐든 잡을 수 있죠. 그것처럼 내 머릿속의 모든 고정관념을 싹 비워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금강경에서도 바로 이 진공묘율의 경지를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,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? 여기서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게 바로 뭘까요? 맞습니다. 내 마음속 고정관념을 비우는 진공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? 열애, 즉 진리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묘유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이 놀라운 통찰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여기에 아주 유용한 생각의 틀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삼관, 세 가지 관점이라는 건데요. 마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세 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. 첫 번째 렌즈는 공관입니다. 이건 뭐냐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나가 아닌 환영인 것처럼 이 세상 모든 현상은 텅 빈 실체가 없다고 꿰뚫어 보는 거예요. 두 번째 렌즈는 가관입니다. 가는 임시라는 뜻이죠. 거울 속 모습이 환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고 그걸 보고 우리가 머리도 빗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세상 현상들이 비록 실체는 없지만 임시적으로는 존재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관점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렌즈가 바로 중관입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공하면서도 동시에 임시적인 현실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기능한다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하나로 합쳐서 보는 겁니다.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, 이게 바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시선인 거죠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결국 공을 통해서 진짜 현실을 본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공은 그냥 텅 비어있는 없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.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예요.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기 때문에, 즉 공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고 서로 관계를 맺고 또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다시 말해 공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잠재력,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,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으셔야 할 겁니다.